네. 자, 우리 시장에 대한 이제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부터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3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시장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도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혹은 실적이 기대치 예상을 못 미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이 흔들리는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네, 일단 전체적인 시장 수급을 놓고 봤을 때에는 미국의 어떤 셧다운 관련된 이슈는 사실 정치적인 문제였었고, 과거에 여러 가지 변동성이라는 그 흐름을 통해서 봤을 때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인 이슈였었습니다. 대외적인 변수들을 향후에 놓고 봤을 때에는 오히려 이제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한 상향 조정 이슈를 좀 더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17일에서 21일이 이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약간의 좀 또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과 함께 일정 부분의 노이즈는 좀 불가피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만, 최근 지수 자체가 1980에서 2010포인트 선에서의 좁은 박스권을 탄탄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만큼 이 좁은 박스권에 대한 흐름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측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이제 변동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에는 앞서 짚어주셨었던 3분기 어닝 시즌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이번 주부터는 특히나 종목별로도 굉장히 극명하게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장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굉장히 시장 대비해서 선방을 했지만 LG그룹주들이라든지 현대차나 이런 자동차주들은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끼기 시작하면서 특히 기관들의 매도가 아주 집중되는 모습이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노이즈가 끼면 외국인들보다는 기관들 쪽에서 조금 더 피해가려는 그런 그 성향들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거래 실리고 음봉을 발생시키는 종목들은 이제는 한 번쯤은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전체적인 지수 때는 좀 갇혀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 있는 개별적인 업종이나 종목별로는 3분기 실적의 어떤 노이즈 발생 여부 혹은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엇갈리고, 그리고 움직임 자체가 좀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꼭 좀 유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분기 실적 이슈로 변동성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코스닥은 이제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살아날 기미가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예,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계속적으로 코스닥에서 강했었던 이유는 바로 이제 현물 쪽에서 매수보다는 이제 선물 시장에서의 매수 포지션과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매수가 비차익 차익 거래 쪽으로 강하게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잠깐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자, 최근에 이제 베이시스가 2 이상 계속 유지를 해주는 가운데 9월 30일 날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매도가 비차익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매도 우위로 전환되는 모습, 그리고 오늘도 결과적으로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즉 후행하는 지표, 아까 보여드렸던 글로벌 자금 동향은 후행하는 지표지만 한 일주 단위로 딜레이가 되죠. 근데 이제 선행하는 지표 프로그램 당장의 매수 자체가 지금 기관 환매 나오는 기관에 주식펀드 환매 나오는 기록만큼 정말 기록적인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들어왔다가 지금 슬슬 미국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가 슬슬 파랑불이 보이고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는 프로그램 매도가 코스피에 좀 어느 정도의 상승 탄력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2000포인트 돌파를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프로그램 매도에 이번에는 영향력이 적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할 수 있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이제 상대적인 결론이 결론이 좀 나오죠. 이러한 그 프로그램의 있고 없고 차이에 따라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제는 보완제 개념에서 대체제 개념으로 성격이 좀 틀려지는 이런 그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이슈가 어떻게 될지 제가 감히 예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확실한 거는 일단은 좀 코스피 쪽 이번에도 2000포인트 돌파를 위한 골 결정력이 주도주가 좀 부재하다라는 측면, 요거는 좀 확실한 것 같고요. 코스닥 종목들은 코스피와 좀 연동돼서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 안에서 시세 탄력이 나오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다. 특히나 이제 어닝 시즌을 앞두고 너무 지금 일괄적인 투매 이후에
지금 선별적으로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흐름, 지난주에 똘똘한 여우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보다는 지금은 좀 종목 쪽에 집중을 해서 종목 기관 매수 종목으로 좀 찍어본다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어려운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 이무학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죠. 코스닥의 이야기를 하면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보다 일단 기관의 매매 동향에 좀 집중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소형주에 관심 있게 좀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허윤정 연구원, 라이브 리서치 이무학 대표와 함께 오늘 시장 자세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